혹시 창업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에 정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창업 새해감면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면 아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5년 동안 세금이 0원이다. 이거 농담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혜택의 정식 이름은 바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둘째, 무려 5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말 그대로 삭제시켜준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바로 감면이랑 공제의 차이인데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공제가 뭐랄까 할인 쿠폰처럼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거라면 감면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돈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의 결제 취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0% 감면이다? 그럼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이 그냥 0원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이 엄청난 5년의 혜택, 그 카운트다운은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사업자 등록을 한 그날부터일까요? 정답은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사업을 시작한 창업일이 아니고요. 바로 첫 이익이 발생한 그 해부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업 초기에 몇 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5년이라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은 우리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창업자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 같은 규칙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023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23년, 24년, 2년 동안은 아쉽게도 수익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에 첫 이익이 났습니다. 바로 이때 2025년이 감면 혜택의 1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2029년까지 꽉 채워서 5년 동안 쭉 이어지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자, 두 번째 관문입니다. 나는 창업했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인정하는 진짜 창업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흔한 함정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던 사업을 잠시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이걸 새로운 창업으로 보고 5년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일종의 리셋이죠.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세무당국은 서류상의 폐업이나 재기업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실질을 보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하는 건 그냥 사업의 연장으로 봅니다. 혜택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꼼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상황이 좀 더 미묘한데요. 아예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예를 들어 중식당을 하다가 한식당으로 바꾼다면 이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표에 정답이 있습니다. 핵심 열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코드에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같은 음식점이라도 중식당과 한식당은 공식 분류 코드가 다릅니다. 바로 이 코드가 달라지면 세법에서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건 또 다른 흔한 편법 시도인데요. 남편 명의로 받던 혜택이 끝나니까 아내 명의로 똑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세무당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실질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의 경제 주체로 판단해서 신규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리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의 크기가 그냥 확 달라집니다.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서울 같은 수도권 핵심 지역, 즉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세금의 절반을 깎아주고요.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 전부를 없애줍니다. 50%냐 100%냐 이 선택 하나가 사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본사는 100% 감면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 안에 아주 작은 지점 하나만 내는 순간 회사 전체의 감면율이 50%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더라도 정말 사소한 행정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규칙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즉시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5분도 안 걸리는 이 간단한 절차를 깜빡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혜택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물론 이 혜택이 모든 사업에 다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주점이나 호텔 같은 소비성 업종이라거나 아니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라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작 전에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분명 어마어마한 혜택이지만 그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임의 핵심 규칙과 숨겨진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업 전략은 이 강력한 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까? 부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